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6월 들어서 첫 거래일인 6월 1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6월 들어서는 첫 번째 거래일, 또 이번 주에는 오늘 하루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금요일 장입니다. 좋은 장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상파 DMB 채널 유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럽의 정치 경제 상황이 시계 제로의 혼돈에 빠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 코스피 지수 4월달보다 무려 132포인트나 하락을 했는데요. 유럽발 악재로 인해서 외국계 자금, 특히 유럽계 자금이 대거 이탈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6월달 증시도 그리스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이슈로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 그리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덩어리가 큰 나라죠. 근데 국채 발행 금리가 거의 7% 가까이 육박을 하면서 시장을 상당히 우려감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구제 금융을 받았던 나라들의 전례를 보면 국채 발행 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다라는 점을 볼 때 스페인도 혹시 좀 비슷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될지 감히 섣부른 예단을 하긴 좀 힘들고요. 노인은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 하나하나에 잘 대응을 하는 것이 주식 투자자로서는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또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 투자손자병법이 오늘도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요. 여의도 리포트, 신영증권, 정광익 대리와 함께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관들이 수익률이 외국인보다 낮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죠. 자, 다음에는 힘들었던 5월달 증시. 자, 6월은 과연 어떨지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6월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을 해보죠.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전일 국내 시장, 스페인은행 부실이 좀 불거지면서 장 초반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만, 개인의 저가 매수, 또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면서 막판 하락폭을 크게 줄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843.4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 1.39포인트, 장 중과 장 초반에 큰 폭의 낙폭에서 아주 크게 낙폭을 줄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장 자체 지금 국내 코스피에서도 LG화학 이런 화학 쪽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기타 다른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업종별로는 특이한 종목은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3포인트 상승하면서 471.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전적으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안내비라든가 이런 대선 관련주들 테마들은 계속적으로 좀 최근에 코스닥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기아차와 삼성생명, 현대위아, SKCNC, NHN, 우리금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빌과 안랩, 테라스메콘, YG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SK텔레콤, 퍼시스, KT, 삼성전자, CJL해당, 삼성화재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게임빌과 컴투스, JC 이런 게임주 위주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SM과 유진테크, 골프존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시에 게임빌과 이 컴투스 이런 종목들, 특히 SM과 게임빌을 집중 순매수하는 모습들이 특이적인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벽 미국 시장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막판 좀 하락세, 일단 큰 폭의 어떤 하락세는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어제 미국 고용 지표도 좀 좋게 않게 나왔고요. 기업 활동 지표도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일단 다우 지수는 26.4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상승 반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역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포인트 하락한 2827.34포인트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23%, 2.9포인트 하락한 1310점
상승 포인트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IMF가 스페인의 구제금융 지원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부정적인 악재는 조금 가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와 실업 건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일단 상승세를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도 역시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선물 가격이 86.53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나쁘게 크지도 않은, 그렇다고 악재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는 약 부합권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SBS 미디어 홀딩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시초가 3,760원에 출발을 했고요. 종가가 3,870원, 2.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 최근에 자회사 실적 호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평가 매수와 더불어서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를 5월달 이후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 목표가 4,25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미디어 홀딩스는 보유. 자, 오늘 종목은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네오지 인터넷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지 인터넷 제가 최근에도 한번 시가 공략주로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주가 흐름이 좋았고 오늘 다시 한번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바일 사업 본격화를 둘 수 있고요. 지난해 1월 달에 탭소닉 게임을 출시하면서 이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했던 이 네오지 인터넷이 작년 하반기부터 12종의 스마트폰 게임을 서비스 중에 있는 상황이고, 올해까지 총 30여 개의 퍼블리싱을 하면서 모바일 게임 업체로서의 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누적 다운로드 수 최고 수준인 100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탭소닉을 기반으로 해서 신규 게임의 어떤 퍼블리싱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하면서 모바일 게임 업체로서의 원년, 특히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의 PC 게임인 슬러거를 모바일 버전을 출시하면서 이 다양한 그 게임 출시로 인해서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실적입니다. 실적이 올해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나는 가수다 시즌 2와 SBS 드라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컨텐츠 이런 그 이쪽 부분의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역시 이제 이 음원 관련 수익 수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매출액 720억대, 영업이익은 129억, 순이익도 115억 이상 전망하면서 일단 현 주가 수준 충분히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되어지고요. 2011년 매출액이 47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난해 대비해서 8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페이스북 상장 수혜를 들 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페이스북 최근에 주가를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페이스북과 주가가 연동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오이지 인터넷이 이 페이스북의 음원 서비스가 연동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신규 게임으로 올림픽 게임이 6월 중순에 페이스북에 탑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올림픽 게임의 경우에 7월 런던 올림픽을 겨냥한 그런 게임인데,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을 겨냥한 게임입니다. 이 관련된 페이스북의 전 세계 유저가 9억 명이 넘기 때문에 그런 올림픽 출시를 앞두고 이 모멘텀이 좀 계속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역시도 3월 19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70만 주 이상의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잡아주십시오. 네, 역시 매수가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2,300원, 하회식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에 관해서 예측을 해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과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현재 거래소가 한 7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7.8포인트 하락한 1,835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올라 있습니다. 1.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473포인트이고요. 삼성전자 0.17% 상승, 현대차 0.82% 하락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대형주가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려 있습니다. 기아차와 포스코도 비슷하고요.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LG화학등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한 1% 정도의 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들어가 봐도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셀트리온이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안랩도 모처럼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 폭은 1% 미만의 폭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아 봅니다. 이래저래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오늘 초반에 극심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전문위원,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노선호 전문가님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부터 잡아주십시오. 예, 오늘 거래소 시장은 지금 약 8.25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수는 1835포인트대가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주시장이 장 막판 들어서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따라서 좀 낙폭을 대부분 줄여서 마감을 했고요. 또 미국 시장까지도 경제지표 우려에 따라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에 따라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보합권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약보합권 출발을 한다면은 역시 오늘도 좀 양봉을 만들어 줄 것인지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번 주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아무래도 좀 음봉보다는 양봉이 좀 많았던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막 지수가 나왔는데요. 예상지수보다 더 큰 11.39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다면 오전장은 이 정도 라인선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가도 오후장에 좀 양봉을 마감하면서 또다시 다음 주까지 좀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놓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 외국인들이 지금 39억 원 정도 순매도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역시 17억 원 정도 순매도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이번 주 들어서는 역시 또 상당히 둔화가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화요일과 수요일 날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어제는 외국인들이 200억대의 매도에 좀 그쳤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 지금 아침에 역시 매도 출발은 하지만 공격적인 매도는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지수는 불영 밀리고 있지만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하는 업종도 있고 하락하는 업종도 있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종이 목재 업종과 통신 업종 그리고 의료 종미 업종, 섬유 의복 이렇게 좀 작은 업종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이 밀리자 그래도 증권 업종의 좀 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 업종이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금융업종, 은행업종, 보험업종까지도 약 1% 내외의 지금 하락을 보이는 낙폭이 가장 큰 업종 금융업종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강금속 업종과 화학업종, 이런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 지난주라던가 이번 주 초반부까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다면 또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부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 후반부에는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지금 딱 11,000원 하락을 한 120만 원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에 120만 원을 좀 하회하면서 시장의 낙폭이 커졌었는데요. 역시 삼성전자가 120만 원을 지켜주는지 여부 오늘 오전장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에서 가장 양호했던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낙폭 자체는 크지 않고 특히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시장을 과연 얼마큼 주도할지 여부도 시장 체크 포인트로 주목을 해서 살펴보신다면 오늘 시장은 아마도 낙폭이 이 정도에서는 더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차피 5월달은 좀 밀렸고 6월 이제 시작하는 장인 만큼 차분하게 1800선대 초반권에서의 6월 전략을 세워보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출발 상황입니다. 이상로 대표님. 네, 일단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수급적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꼭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시총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신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거래량 상위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권과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투신이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가총액 상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오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2.6% 정도 증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 지금 0.7% 정도 강보합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약간 약보합의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안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대선 테마주가 대부분 다 순환매 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안랩이 지금 2.4%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꼭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종목군 위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CJENM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1.06% 정도 지금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점 한번 살펴보시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시총 상위주 중에 여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도 조정을 잠시 주고 다시 또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그런 점 한번 꼭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자. 그래서 오늘도 한 지금 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테마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큰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시장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 테마주가 순환매적으로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테마를 가지는 것 자체가 지금 게임주 자체가요. 상한가는 가지 않지만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종목을 꼭 선정을 해서 스마트폰 게임이죠. 2분기나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 위주로 투신권이나 기관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도 여전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소형주 같은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살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대나 2,000원대 종목들을 보시면 저점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상단을 계속적으로 3번, 4번씩 때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종목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비중 자체는 적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 정리해 봅니다. IBK 투자증권 김남천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현재 달러원은 전일 대비 1원 70전 상승한 1182원 6전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은 유로화의 저점 인식에 따른 매수세와 독일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을 시도하였는데요.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다시 보합권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독일 5월 실업률이 전문가 예상치인 6.8%보다 낮은 6.7%로 발표되어 1998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고 독일 4월 소매 판매 역시 예상보다 0.5% 높은 0.6%가 증가하여 유로화 강세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그리스 긴축 실행 연기 발언과 국제통화기금 IMF가 스페인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유로화 강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IMF가 스페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 경제지표가 장중 부진하게 나오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강세 행진을 이어갔고요. 유로 달러 환율은 1.2365달러에 달러엔 환율은 78.3엔에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국내 달러원 시장은 그간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간밤 유로존에서의 추가 악재가 나오지 않았고 유로화가 저점에서 보합권을 유지하자 달러원의 역외환을 역시 정일 종가 부근에서 거래를 나타냈었는데요. 간밤 미국 경제지표가 대부분 부진하게 나왔고 내일 발표될 비농업 부분 고용 역시 실망스러울 것으로 전망되어 글로벌 달러 강세가 잠시 춤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월 내고 물량 추례로 환율은 수급 측면에서 매도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로존 불안감이 상승한다는 것은 낙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일 달러화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비록 유로존 사태가 지속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간 원화 약세에 대한 폭이 컸고 일부 유로존 국가들에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금일 달러원 상단을 막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의 매수 수입업체 결제 예상 레벨은 1175원, 중공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업체 내고 예상 레벨은 1183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금일 환율 레인지는 1175원에서 1182원 예상합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요? 네, 현재 시장은 3년 국채 선물 104.70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은 미 경제 지표가 약화된 데다 유로존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안전자산 매입세로 상승하였습니다. 유로존발 추가 악재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안전자산 매수 욕구가 글로벌이 매우 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재에는 둔감하게 또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장중한 때 IMF가 스페인의 부실은행 문제 진화에 실패할 경우 규제금융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에 글로벌 채권이 반락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위해 3천억 유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IMF가 그와 같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채권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1분기 GDP,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시카고 PMI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증시가 다시 반락을 하였고 이에 따라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높게 유지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6bp 내린 1.56%를 기록하였고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은 국고채 3년 금리는 대형 기관들의 5월 예상 금리 범위의 하단에 근접한 3.3%에 매우 근접해 있는데요. 연간 최저점을 계속 갱신 중에 있습니다. 직전 1년 내 저점은 3.31%였으나 이벤트 효과에 따른 일시적 급락 후 3.5%까지 크게 반등했었다는 점에서 과거 저점에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현재 국채 금리는 소폭의 조정을 동반하면서 하락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고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작년 9월과 같은 반등 국면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의 재정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독일과 여타 국가의 정책관이 대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리스 총선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면서 채권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3.25%라는 벽에 있어서 단기 금리 하방 경직성이 보일 듯은 하지만 오히려 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커브 플래팅 현상이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금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예상 등락 범위는 하단을 3.3%로 상단을 3.35%를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남천 대리와 함께 외환시장, 채권시장, 양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하지만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장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합리적 선택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논하보고요. 유로존 정책 이벤트에 대해 말하는 거겠죠. 신한금융투자는 헤게모니, 스페인 전염도 막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위기 속에서는 합의점 찾기가 쉬워진다라고 뽑았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미국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명암에 대해서 얘기해봅니다. 신영증권은 기관 매수에서 힌트를 찾아보자고 하네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유럽의 향후 일정들을 앞두고 주식시장 방향 전환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증권은 6월 하순 의미 있는 반등이 예상된다고 보는데요. 스페인, 그리스의 문제가 곧 유로존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럽 정책 결정 주체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전략, 장기적으로는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봤는데요. 업종으로는 IT, 자동차 중심의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스페인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유로존 불안의 농도를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리스크가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 시황관에 있어서 과매도의 되돌림을 겨냥한 기존 시각을 유지하며 삼성전자, 완성차, 낙폭과대 대형주의주의 트레이딩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스페인 국채금리가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7%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오히려 정책적 합의점을 찾기 쉬워진다는 점에서 6월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른 국내 증시 대응으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며 코스피 1차 반등 목표치는 1880에서 1890포인트, 업종은 건설, 조선, 운송,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미국 중고차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 증거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현대 기아차의 중고차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투자증권 또한 자동차주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는 6월 유럽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어렵다고 보았으며 본격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정광익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외국인들의 빈자리가 컸는데요. 결국 기관의 수급 속에서 힌트를 찾아야 하는 건가요? 예, 그런 제목으로 일단 오늘 리포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국내 기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부각에 외국인이 5월 한 달간 약 4조 원의 자금 이탈을 보였는데요. 그와 다르게 기관들 쪽에서는 약 1조 6천억 가량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지수를 주도하는 상황에 대해 우선적으로는 지수 조정, 그러니까 뭐 지수가 빠짐에 따른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약 3개월에 걸친 박스권 영역에서 꾸준히 자금이 이탈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기관 매도세가 지난 3개월간 계속 됐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약 4조 3천억의 자금 이탈을 보인 4월 이후부터 재차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5월 주가 급락 이후 설정 비율이 그 펀드 해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국내 펀드에는 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국내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추가적인 자금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기금 자금도 소폭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수 급락 시기마다 시장의 자금을 풀면서 국내 증시를 받치는 역할을 해왔지만 5월 지수 급락에서는 과거의 구원투수 역할과는 다르게 연기금 자금 유입이 아직은 좀 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6일 금융위원장이 증시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향후에는 연기금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 연기금 자금이 4월까지 약 1조 5천억가량 이탈했던 상황을 기준으로 이들 자금이 지수 안정을 위해 유입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미 들어온 5천억 원 정도 규모 외에도 1조 원 가량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이슈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6월에 있을 그리스 2차 총선 및 6월 말에 있는 EU 정상회담 결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폭을 잠시 완화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매수를 기대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수 등락 상황에서는 기관이 주도하는 반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매수 여력이 높아지고 있는 기관의 매매 흐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기관의 매수 성향에는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5월 기관 매수가 전기가스, 섬유유복, 통신, 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경기방어주 업종을 위주로 매수 흐름을 보였다면 5월 후반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이들 업종에 대한 그 관심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화학, 운수창고, 건설기계 등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들 업종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꾸준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약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기관 매수로 소폭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며 그 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제 가치에 비해서는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종 간 균형 맞추기 정도로 이해를 해서 이러한 관심 업종에다가 좀 주도주로 앞으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화학, 운수창고, 건설 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화학, 운수창고, 건설 기계 업종은 지금 접근이 괜찮은 건가요? 6월 유럽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은가요? 어차피 이벤트라는 거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과가 나오면 일단 매수하기엔 좀 늦은 것 같고요. 실제 LG화학 같은 대표적인 화학주의 1등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놓고 보면 앞으로 주가는 확실히 지금 많이 빠져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은 6월 달 들어서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5월, 4월도 마찬가지겠죠. 유럽이든 미국이든 해외에서 들려오는 아주 대규모 악재들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들 하셨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앞길을 예측해 본다라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버겁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응하기 힘든데요. 자, 그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고자 아무래도 이제 국내 그리고 해외 전 세계 그 증시를 가장 정확히 꿰뚫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각 주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투자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와 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해안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특집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자,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6월 달에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 될 테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할 정부가 향후 긴축에 대한 재협상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략 1800포인트대에서 지그재그 형태의 조정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총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대략 195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그리스 사태의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리 결과를 예단해서 선침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천상 6월 총선 이후에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보다 더 안전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에서 경선을 하고 있는 정당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그 신민당하고 사회당이 1,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합계를 하더라도 아직 과반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존 내에서 긴축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리자의 지지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현재 집권당이 2차 총선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긴축안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서 그 유로권 내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시에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혹은 시리자의 지지율이 높아서 제1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긴축에 대한 재협상론이 부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로존으로부터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증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 될지 사전에 예단하기보다는 결과를 지켜보고 투자에 임하는 게 더 안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략 그 시장이 싼가 비싼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 그 유럽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시장 퍼 기준으로 7.9배, 현재 지수로 환산하면 같은 배수라면 대략 1750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리스 사태가 긴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이상 현재를 저점으로 해서 1950대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그리스의 유로권 이탈 가능성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형태로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수 기준으로 175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이탈은 한국 증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럽 은행권들이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해서 빨리 현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인 유로 사태가 진정되어야 이 문제도 해결된다 해서 조건부로 유럽 사태의 해결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외국인의 한국 증시 매도 압력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 증시 자체만으로 보면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PE 기준으로 8배대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6월 중에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의 매력도는 살아있다 해서 외국인들이 유럽 사태만 진정되면은 다시 어느 정도 재유입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MSCI 신흥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선진지수로 상승이 되면은 신흥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은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고 반면에 선진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은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선진지수를 추정하는 그 패시브 자금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선진시를 시장으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은 향후 1년 후에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업 이익의 방향이나 그 다음에 그 엔화의 초강세 현상을 감안하면은 자동차나 이 IT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좀 짧은 기간으로 이야기하면은 중국의 그 지준율 인하 가능성, 연준의 QE3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많이 빠져 있는 산업재 주식들, 예를 들면은 건설, 화학 이런 것들의 반등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투자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이 기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IT나 자동차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심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 경기 부양 기대가 남아있는 산업재 주식들, 건설, 화학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장 출발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 장 키워드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장 지금 6월이기 때문에 6월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5월달 주시장이 또 워낙 좋지 못했기 때문에 6월 주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투자자분들께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6월 주시장 앞서서도 얘기 많이 들으신 것 같지만 일단은 6월 시장은 6월 중순에 있을 그리스의 2차 총선까지의 시장은 좀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역시 시장의 움직임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나 하락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저점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매우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살펴보자면 5월달에 주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5월 18일 날 1779포인트까지 급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국면이 현재의 국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6월달 시장 조정을 받는다면 5월달에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6월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향후에 좋은 시장 그리스의 2차 총선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6월 6일 날 ECB에서 우선적으로는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금리 인하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던가 국채 매입 같은 경우는 바뀔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은 주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그 이후에 유럽 상황들에 따라서 변동성, 지그재그식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조정을 보인다면 1800선은 다가갈수록 또는 1800선을 일시 이탈했을 때 매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시장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를 살펴보자면 역시 시장 지수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또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의 주가 지수 그동안 삼성전자가 100만 원도 안 됐다가 140만 원까지 올라서고 이러면서 주가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섰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가 120만 원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 역시 1800선대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의 지수에서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이 두 종목을 좀 제외했을 때 지수는 한 1600선대 초반권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지수 1600선 초반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그런 구간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한 종목들의 지금 낙폭이 워낙 과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낙폭 과대에 따라서 6월 중순 늦은다면 7월 이후에는 최소한 썸머 랠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동안 보면은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그 두 종목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장의 주도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IT, 자동차, 전차 군단이라는 점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그들 종목들도 저점 밀렸을 때는 좀 매수 관점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가 400억대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들 강력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좀 중립적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쪽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 정도에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지만 역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은 지수에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월 시장은 하락보다는 좀 반등 가능성이 높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말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상로 대표께서 오늘 장 키워드 짚어드립니다. 네, 지금 저는 일단 6월 달에 주목해야 될 세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 중국인데요. 이 세 나라를 왜 살펴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그냥 개미 투자자님들도 한번 다 느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거고요. 지금 자체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발락을 하고 난 다음에 양봉이 올라올 줄은 잘 모르죠.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지금은 뭐 예측을 해서 뭐 전망을 하고 그거보다는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증권사 직원들도 쉽게 지금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단 6월 17일 날 그리스 총선이 있겠죠.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긴축에 반대하는 시리자죠. 시리자의 다수당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탈퇴는 조금 소극적인 부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가 무질서하게 디폴트는 사실상 좀 그건 좀 힘들지 않겠나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요. 그래서 그런 손실을 한번 감안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 손실 같은 경우에 1조 1140억 유로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최대한 뭐 막아쓰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리스 무질서한 디폴트가 발생하면 리먼보다는 더 크게 되겠죠. 리먼의 파산보다는 능가한다. 그래서 손실 규모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바라봐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그리스 디폴트가 일어나게 되면 스페인의 은행들이 위기가 오게 되죠. 스페인 은행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한번 보시면 왜 그렇게 스페인 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일단 스페인의 정부 부채가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금융 부채 같은 경우에는 세계 6위고요. 그리고 가계 부채는 세계 5위. 그리고 기업 부채는 세계 1위죠. 그만큼 부채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자체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두 다 지금은 돈의 흐름 자체는 모두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참고하셔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단은 6월 17일 날 그리스 총선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측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을 한번 살펴보시면 중국은 뭐를 살펴보셔야 되나? 그럼 2분기 GDP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많이 하향할 것이라고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자체는 약간은 그래도 바닥권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2분기 성장률 자체가 8% 미만을 기록하게 되면 리스크가 글로벌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최근 유럽까지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자체가 줄어들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리스의 문제, 그리스 총선이라든지 그리고 스페인의 은행 위기가 전염이 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의 GDP 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요 세 가지 부분을 우리나라 자체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에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지수 하방을 막아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보다는요. 일단은 비중 자체를 줄이시면서 소심한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심한 게 꼭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심한 매매를 하시면서 비중 자체를 조금 줄이시자. 그래서 현금 자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실하게 돌아서게 되면 그때 투자를 많이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심한 매매 자세가 좀 필요하다. 사실 이게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겁 많고 이게 막 건강에 막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좀 건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괜히 대범하게 그냥 첫바따로 나섰다가 이게 괜히 이게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업종별 투자 전략인데요. 노선호 전문가님. 예, 지금 시장 뭐 가장 큰 이슈를 살펴보자면은 유가, WTI 유가가 배럴당 86달러까지 밀리는 등 그런 유가의 하락과 뭐 금은 돈 가격까지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의 하락이 지금 시장의 가장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면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위주로 접근을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소비가 개선이 되고 있고 또 국제유가까지 하락을 하면서 자동차 판매가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현대차, 기아차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미국 쪽에 계속적인 점유율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산타페라든가 K9 등의 신차 모멘텀에 따른 현대차, 기아차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천연 고무라든가 합성 고무 가격까지도 최근에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이어 업종 역시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 뭐 오늘은 밀리고 있지만 최근에 그래도 양봉을 보이는 날은 상당히 큰 장대 양봉을 보이는 날이 많다 볼 수 있겠고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5월 달에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일단은 양호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 살펴보자면 오늘 지금 현대중공업이 약 1.12%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그래도 조선업종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는 어제 같은 경우도 오후장에 또 낙폭을 자동차 업종과 함께 가장 큰 폭의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조선업종 역시 가격 하락에 따라서 지금 후판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또 유럽 쪽에 이런 재정 위기가 해소 국면에 접어든다면은 조선 쪽에 해외 수주가 또다시 증가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 있는 업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은 일단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좀 마진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6월달 초반부 한 6월 보름까지는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 이후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좀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난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뭐 지금의 시장 1800선대 초반권에서 잘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하반기까지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업종별 투자 전략 듣고 계십니다. 이상로 대표님. 네, 업종별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순환 매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 매수가 지금 화학주 쪽에 많이 들어온다고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가 급락에 따라서 어제 SOL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대부분 다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도 약간은 전체적으로 화학주 쪽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뭐 2차 석유 화학주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지금 자체는 지금 저점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수급 자체를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급 자체가 일단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라리 IT나 전기전자 업종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그건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는 조정 과정이고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화학주하고는 리스크 감당하는 것 자체가 조금씩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어차피 지금이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뭐 생각하고 기간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를 우리가 줄이면서 최소화를 시키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터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엔터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2분기 되면서 소속 가수들의 뭐 활동 모멘텀 자체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어제 조금 많이 오르는 상태에 급등을 좀 했는데요. 그 빅뱅이나 2NE1 같은 경우에 뭐 컴백 무대가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일본의 뭐 활동이 기대가 된다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제가 일단은 뭐 TV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뭐 리포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은 젊은 층에서는 더욱더 잘 알지 않겠나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엔터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증시 자체가 글로벌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설명 주시겠습니까? 네, 미 증시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외로 증가세가 나타내는 등 경제지표 부진으로 소폭 약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한 달 동안 6.3%, 7.2%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2.7% 하락한 1840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매도세였던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간 낙폭이 컸던 화학, 통신, 제약과 어닝 모멘텀이 이어질 전기전자나 자동차 업종이 시장의 가장 적절한 대응 업종으로 보입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코스피 박스권 밴드는 1750에서 1950포인트 수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요? 네, 백신 프로그램 알약과 압축 프로그램 알집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성공한 벤처기업 이스트소프트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찾아보기 드물게 창사 20주년을 맞이한 중견 기업입니다. 사업 영역도 알집, 알씨, 알툴바 등 알툴즈에서부터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 카발 온라인, 개방형 포털 줌닷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습니다. 인터넷 열풍에 이어서 스마트폰 혁명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이스트소프트는 그래서 강소기업이란 호칭이 더 어울립니다. 김장중 대표는 지난 수년간 연구개발을 진행한 신사업과 신제품이 본격적 성장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331억 원과 영업이익 1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24% 늘었고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용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신제품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알약과 게임 등 주력 사업이 꾸준한 수익을 기록한 덕분입니다. 네, 알약, 알지 저도 항상 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업이라서 더더군다나 친숙함이 느껴지는 회사지요. 자, 이스트소프트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중요할 텐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해외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07년 일본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2010년 미국에도 현지 법인을 세우고 시장 공략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내 시장에 주력했던 소프트웨어를 해외로 수출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도 세웠습니다. 지난해 알약과 알마인드의 영어 버전을 내놓으며 본격적으로 해외 소프트웨어 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선보인 알약 일본어판은 출시 2주 만에 무료 백신 다운로드 1등을 차지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털 서비스인 줌닷컴을 선보여서 또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업계의 부정적 전망을 뒤로하고 줌닷컴은 최근 주간 순방문자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다음 등의 순방문자 2천만 명에 비하면 절대적인 규모에서 열세이지만 후발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새로운 개념의 지식 검색 서비스인 아하줌도 도입해서 국내 포털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트소프트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현 주가는 PER 18배, PBR 3.5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4월 27일 5일선과 60일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거래가 좀 감소 중이어서 약간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27,000원에서 28,000원, 목표가 39,9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에 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노선호 전문가님은 어떤 회사를 발굴했습니까? 예, 저는 오늘 또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다들 아시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면은 역시 최근에 5월달 들어서 주가 움직임 좀 주가 하락을 할 때는 똑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는 좀 반등 탄력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역시 유럽 재정위기 완화시에 수주 증가가 좀 상당히 잘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나 자원개발 부분 쪽도 요즘엔 조선업종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삼성물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열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빅3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 좋지만 탑픽으로는 삼성중공업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움직임 오늘 지금 200원 하락은 하고 있지만 역시 좀 양봉을 만들면서 좀 안정적인 주가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점 상당히 좀 높여지고 있는 모습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이제 좀 탄력만 받는다면은 뭐 한 번에 한 4만 원대 정도까지 시장이 한 차례 정도 1,900선까지 반등을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36,000원대 수준에서는 매수 가능성 높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짧게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은 한 4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6월 시장 일단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전저점은 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한 34,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 가격 아래서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6월 시장 그리스 위기 그리고 스페인 위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을 현재가 아래서 좀 분할 매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대표님께서는요. 네, 저는 화학주 중에 LG화학을 가져왔습니다. LG화학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실적 우려감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옆에 보시면 자막이 다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한번 꼭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자. 그래서 2차 전지 부분도 지금은 실적 호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 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기술적 분석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일단은 과대낙폭가 되고 선정이 됐고요. 그만큼 저점 자체를 유지하고 난 다음에 올라앉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7만 원 정도의 변곡점이 한 개가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눌림목이 무조건 오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올라타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차피 지금 21선에 또 대였는 모습이고 이때 올라오고 난 다음 21선 대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리스크 자체를 줄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9만 1,000원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는데 지금 자체가 28만 6,000원이죠. 그래서 28만 4,000원까지는 열어놓고 사도 되는 가격대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손저가 같은 경우에 좀 더 밑으로 잡는 게 낫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변곡점이죠. 그래서 자막으로는 지금 보면 손저가 28만 원 정도 나가고 있을 건데요. 그때도 좀 더 참으셨다가 27만 원 정도의 그때까지 한번 열어놓고 한번 생각을 하시자. 대신 매수 같은 경우에는 28만 4,000원에서 29만 1,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LG화학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선호, 이상로 대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많은 질문들 주시고요. 투자손자병법 블로그 새로 탄생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 괜찮습니다. 코스닥 4포인트 올라 있고요. 코스피 7포인트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고요. 이러다 상승세로 훌쩍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염려하지 마시고 2부 순서 때도 밝은 소식 전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잠시 후 뵙겠습니다.